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지난 간밤에 마무리가 됐었던 미국의 시장은 혼잡하게 흘러가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은 앞으로 미국은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최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중국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1% 다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1.08%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0.73%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최근에 괜찮았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무리는 결국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치는 20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지만 긴장된 상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절반은 상승을 했고요. 절반은 하락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최근 좋아진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는 특히 15% 가깝게 급등을 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역시나 혼잡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알리바바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팡플러스 ETF는 상승을 가져갈 것 같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모두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 ETF들이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 것 같지만, 오늘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테마 ETF들은 하락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나 대부분이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모습인데요. 그래도 클라우드 테마의 ETF들은 소폭이나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혼잡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더 내려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나 다시 올라왔던 4100선의 지지선 위를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너무 4100선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3800선을 향해서 내려갈까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증시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다들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드가 금리 인상만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전쟁을 언급을 했는데요. 전쟁이 종료가 돼야 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여파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쟁이 빠르게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경제가 악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서 내려가게 될 S&P 500 지수의 하단에 대해서는 역시나 3600선 존도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현재의 시점인데 계속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하단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듯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설적인 투자자인 아트캐신이 곧 S&P 500 지수가 위나 아래로 크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신은 그래도 아래로 내려간다는 쪽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와 같았는데요. 바로 이번 기업들의 2분기 실적입니다.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좋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거리게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중국의 봉쇄도 이제야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를 최저점으로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회복을 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망들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면 지금이 최고의 투자 시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증시의 대표적인 긍정론파죠. JP 모건이 최근 중국의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된 제재로 인해 투자를 할 만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제재도 완화하고 있고 여러모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투자 의견을 다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가 이미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JP모건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예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익 관세의 부분적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자료에 대해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이번 2분기가 저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중국이 그동안에 자국의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압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재를 풀고 자국의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술주 기업이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저점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48%가 반등한 상태고요. 바이두 역시 저점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44%가 반등한 상태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 ETF 역시 최근에 정말 무섭도록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장중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점에서 거의 40%에 가깝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너무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주가들이 약간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올해 너무 급락하느라 물리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에게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2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자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3.13%를 기록한 다음에 정점에 대한 징후를 보였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중국의 봉쇄 완화 등으로 중국 내부의 물류나 생산 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앞으로도 중국 주식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5가지 의견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투자를 해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시장의 지수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S&P 500 지수를 추천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밍 매매가 아니라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스스로가 직접 선택을 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